일단은 NPL은 누가 살고 있는지 제일 중요합니다. 인수받을 권리가 복잡하면 아예 들어가지 못해요. 전입대 확인 결과 채무자와 가족이 전입돼 있음. 그러면 이제 다른 문제는 없다는 소리죠. 그리고 이제 얘가 얼마에 낙찰될지를 본다 그랬죠. 그죠? 얘가 2억 9천이에요. 가격 지표는 봐야 되겠지만 2억 5천, 2억 4천, 3억 이렇게 거래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가 됐으니까 뭐 청수별로 약간 다를 수 있겠고 한 2억 5천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그죠? KB 시세는 2억 9천 잡혀있네요. 평균. 그럼 한 2억 7천 보겠습니다. 이 동네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율이 79.3%래요. 80%랍니다. 낙찰가율 한 2억 정도? 2억 천 정도 낙찰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물론 이제 변동성이 있겠지만 그럼 2억 천 정도 낙찰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미 이 세네 개 지표로 얼마에 낙찰될지 결정은 났습니다. 거의. 결정 났으면 이제 배당 금액을 계산해서 내가 몇 번째 채권을 어떻게 잡고 들어가야 될지 봐야 되겠습니다. 소유권자 김호연이고요. 그리고 새마을금고 진적, 페퍼저축은행 둘, 신용보증재단, 페퍼저축은행. 보시면 얘가 2020년 12월 9일, 2021년 12월 21일인데 누가 경매를 신청했다고요? 네, 페퍼가 넣었습니다. 이미 얘가 페퍼가 넣었습니다. 얘가 1순위인데 2순위자가 경매를 넣은 거죠. 1순위자는 그대로 배당만 받고 나갈 겁니다. 얘가 지금 2억 한 천에 낙찰될 것 같다고요. 계산해봐야죠, 그러면. 그러면 지금은 할 수 있는 건 이 경매 신청한 애들을 주로 사는 겁니다. 경매 신청하지 않는 애들은 사면 안 돼요. 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채권자가 아니면 경매를 연기 변경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핸들링 할 수가 없어요. 채권자 아닌 걸 사가지고 배당만 받고 나가려고 그 잠깐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려고 뭐 대출을 받거나 내가 시간을 버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일단 페퍼 걸 사게 되면 연기는 시키겠죠. 당연히 이자가 쌓일 거니까. 그러면 진접 새마을금고가 1억 5천 100이에요. 그럼 새마을금고니까 한 130% 잡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1억 5천 100 나누기 1.3 계산합니다. 그러면 1억 1600 뭐 1억 1000 정도 빌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1억 1500 빌렸어요. 이자 치면 한 1억 2천 빌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어차피 NPL 하게 되면 서류다 여신 관련 서류 오거든요. 그럼 얘들은 얼마인지 그 날짜 기준으로 마지막 1원 자리까지 다 줍니다. 우리 경매하게 되면 모르잖아요. 근데 여신하면 얘 거 사오게 되면 페퍼저축은행 얘 거까지 다 줍니다. 그날까지 마지막 1원 단위까지 이자가 얼마 쌓였는지 그 날짜 기준으로 2순위 3순위끼리 다 페퍼인데 1억 2천 잡혔고 6천 잡혔어요. 근데 합치면 1억 8천인데 얘네들 요구한 금액이 아까 제가 경매 청구 금액 나온다고 그랬죠. 청구 금액이 1억 5천 4백이에요. 경매 신청한 날 받고 싶은 돈이 1억 5천 4백이었다고요. 그러면 얘네들 원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얘가 원금 아닙니다. 얘. 이자까지 합친 거니까. 그러면 총 금액이 얘네들 1억 8천이었어요. 그러면 1억 8천 나누기 130% 하면 1억 3,800, 한 1억 4천 되겠네요. 그죠? 얘가 원금이 1억 4천인데 이자가 1,400만 원 붙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배당 금액 정할 때는 얘 연체 이자를 계산할 때는 얘 기준 연체 이자 계산합니다. 얘가 아니에요. 얘는 뺍니다, 그냥. 그러면 얘 얼마 청구했다고요? 1억 5,400 청구했고요. 1억 5,400만 원. 원금이 얼마라고요? 1억 4천. 여기다 곱하기 그냥 이게 보통 21년 이후에는 법정 이율에다가 이게 그 3% 정도 합쳐서 연체이자를 받고 그 이전에 제한이 없거든요. 연체된 날짜를 한번 볼까요? 연체된 날짜가 357일 연체됐대요. 경매 접수하고 357일 연체됐습니다. 이거 문제는 낙찰이 되고 배당받을 때까지 90일이 더 가거든요. 그러면 357 플러스 90 더 해야 되죠. 그러면 450일 연체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따지면 1년치하고 한 1.2%, 1.2년 정도치가 연체됐다고 보시면 돼요. 연체된 건. 그러면 1억 4천 곱하기 0.1 그리고 곱하기 1.2 하면 되겠죠. 그죠? 1년치하고 조금 더 됐으니까 1680만 원 연체 이자가 1680만 원 더 붙었습니다. 그러면 1억 5,400에다가 1600 합치라고요. 그럼 1억 7천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 페퍼저축은행 거 샀을 때 배당받는 금액은 얼마라고요? 1억 7천이라고요. 이제 계산 들어가야 됩니다. 낙찰되기를 2억 천에 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2억 천에 간다 그랬는데 얘 아까 1억 5천 100 아니라 그랬죠. 얘 한 1억 2천 잡는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2억 천에서 1억 2천 빼면 9천만 원 남았습니다. 근데 얘 페퍼저축은행 돌아갈 게 9천만 원 정도 예측이 돼요. 근데 얘가 실제 받아야 될 돈이 1억 7천이라고요. 배당은 9천만 원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얘네들 실제 받아야 될 돈이 1억 7천이라고요. 그럼 일단 원금이
반 이상 손실된 거잖아요. 여러분이 페퍼저축은행 NPL 담당자라면 이걸 회차가 진행되는 걸 계속 지켜보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적정한 그 손실보다 더 많은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 할인을 받아서 매도를 하겠습니까? 할인해서 팔죠.